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채원입니다. 어제 코스피 하루 만에 12% 하락하면서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시 그래도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수 있었고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투심은 일부 회복됐다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잠시 뒤 개장 상황 때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프리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주 중심에서는 그래도 시세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지금 프리장에서 10% 가깝게 급등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미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증시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시그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다시 보기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에 텍스팅창에 답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로연 캐스터가 워밍업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로연입니다. 올 들어 파죽지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올 들어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낙폭도 그만큼 깊게 가져가는 모양새인데요. 화요일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면 어제는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지수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화요일장에서 5,800선을 내어줬는데 어제는 5,0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장 초반 5,500선을 반납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나 싶더니 전쟁 장기화 우려가 깊어지면서 12.06% 하락해 5,093선에 코스피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4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됐습니다. 1,0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14% 하락해서 978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요일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어제는 상위 50대 종목 중 단 1개 종목만 제외하고 모두 짙은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돌아온 수급이었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 최근 들어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던지고 개인이 받아내는 양상을 좀 연속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2,300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도 함께 계속해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5,900억대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4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은 1조 2천억 원대 팔자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코스콤 ETF에 따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ETF 1위에서 5위는 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이른바 고퍼스 ETF가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강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키움 선물 200 선물 인덱스의 경우 전날 대비해서 무려 26.7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타이거 또 코덱스까지 각각 25%, 24%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이 인버스 상품들은 1년 동안 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의 경우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을 비교했을 때 무려 89% 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어제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 한도 소진 여파로 신용거래융자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합계액이 자기 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명 비투 금액이 3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용 공여 합계액이 각 회사 자기 자본의 100% 정도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은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융자 관련해서 신규 매도를 일시 중단하고 나섰고요. NH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B증권은 추가적으로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고요. 한도의 경우 10억에서 5억으로 하락하고 나섰습니다. 이 새 증권사 경우 언제 재개할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월 29일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전반적인 약세장 안에서도 드문드문 빨간불이 좀 보였었는데 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시퍼렇게 좀 얼어붙었습니다. 화요일장에서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반납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 11.74%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9.58% 파란불 켰습니다. 또 같은 업종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삼성전기까지 2차 전지와 전기전력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두 자릿수대 파란불 켜냈고요. 또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어제도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서 이 판매량이 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반영되기에는 좀 파도가 높았고요. 현대로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650억 달러 협력 소식으로 전일장에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어제는 두 자릿수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또 방산의 대표 주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61%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약 업종에서는 리가캠바이오, HLB가 또 빨간불을 켰었고 정유주에서는 S-오일이 그나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모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 안에서 홀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세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 PSK홀딩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위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하나의 종목인데요. 패키징 장비업체 기업으로 소부장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12%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역사적 신고가 써내면서 1.7% 상승해 8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화요일장에서 살펴보면 이 코스닥 약세장 안에서도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축소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의 매도로 이어졌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꺾이지 않는 만큼 수급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부장주의 주가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바로 정유주인 S-오일입니다. 화요일장에서는 크게 올랐었는데 상한가를 돌파했는데 어제는 빠졌습니다. 10.47% 하락해 12만 6,500원에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일정을 살펴보면 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만 원 선 넘게 출발했다가 하락하고 말았고요.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가 싶더니 결국엔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후 불안정한 장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세 번째 특징주 SK증권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은 어제 보통주 1,000만 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병합도 함께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182억 원 규모의 보통주 1,000만 주를 소각하고 기존 액면가 500원이던 주식도 1,000원으로 병합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액면 병합으로 SK 발행 주식 수는 약 2억만 주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신주권 변경 상장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는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시그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주입니다. 최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는데요.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서 독일과 최종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한국과 독일의 분할 발주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일간지에 따르면 이 독일과 한화와 독일
독일에 각각 6척씩 발주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독일의 잠수함 6척은 대서양 연안에, 또 한화오션의 잠수함 6척은 태평양 연안이나 인도양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주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6월 중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어제장에서 하지만 이 개별 이슈가 좀 반영되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인 낙폭 속에서 조선주 역시 한화오션 19.87% 하락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16% 넘는 급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조건을 건 물밑 접촉설이 불거졌고요. 또 2월의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9% 상승하면서 48,739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1.29%, S&P 500 지수는 0.7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단 10개 종목 중에 단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투심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오픈 AI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두고 무산이다 아니다 이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해당 딜은 무산이 됐지만 AI에 300억 달러 투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소식 밝혔습니다. 차세대 베러루빈과 공급 계약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1.66%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반면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신제품 출시 소식 이어가는 와중에 이번에는 아이폰 2 시리즈를 넘어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999달러 선을 유지하는 맥북을 무려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는데요. 동시에 악재는 아랍에미레이트 내 애플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이례적인 애플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시장인 중동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해진 만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란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대비 대규모 자본 지출 우려로 최근 몸살을 앓았었죠.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2025년 사용량 기반 구독 매출이 20% 넘게 성장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28% 상승, 또 아마존닷컴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장 마감 이후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되면서 1%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최근 들어 법원의 판단과 판매량 감소, 또 유가 급등 등으로 사실 이렇다 호재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로보택시에 대한 수혜감을 받아갔습니다. 간밤에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7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추가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용화 기대감 받아가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를 보유해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가를 올려 제시했습니다. 장중에 2월에 영국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접해지긴 했지만 주가는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3.44%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미국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브로드컴입니다. 간밤 폐장 후 실적을 발표했죠.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에 매출 19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치인 이 191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2.05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 가운데 3분의 2는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고요. 반도체 부문 가운데 AI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나 늘었다고 브로드컴은 밝혔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 방송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모더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는 소식 이어지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섰고요.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모더나는 전날 분쟁과 관련해서 바이오파마와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오랫동안 이어졌던 글로벌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두 회사에 최대 2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코인베어스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트루스 소셜에 암호화폐 업계 주장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현재 은행들로부터 위협받고 폄하되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기존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계와 좋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밤 또 크게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다시 되찾으면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 좋은 흐름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은선물 약보합권에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선물은 83달러 선에 장 마쳤고요. 금선물은 0.51% 강보합권에 5,00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AI 대형 반도체주인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경우 중동발 리스크에 더해 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폐장 후 나온 실적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간밤 미국 증시도 낙폭을 만회하고 나섰는데요. 이 좋은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또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회복됐고요.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CNBC의 뉴스를 통해서 유가가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안정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불 켰습니다. 1.29% 상승, S&P 500 지수까지 0.78% 오르면서 6,869선에 마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외 미국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죠. 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56.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고 시장 예상 대비해서도 상승했는데요. 서비스업은 현재 20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ADP 2월 민간 고용도 발표됐는데 작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6만 3천 명 증가한다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채시장, 국제유가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볼까요? 일단 국제유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안정세를 보였는데 장중 전일 대비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WTI는 0.94% 상승하며 7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0.32% 상승하며 8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주시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잔존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0.91% 상승하며 4.0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 조짐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는 소폭 하락하며 98선에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크게 반등했습니다. 장중 7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암호화폐가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히트맵 살펴볼까요?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섹터 대부분 반등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장이 연출됐는데요. 1.27% 상승했고요. 또 아마존과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임의 소비자까지 2.24%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섹터는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방산주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이란과 또 미국의 갈등을 주시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며 자찬했는데요. 지금 작전 나흘 만에 결과는 역사적이라는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500에서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탄 그리고 폭탄을 사용하고 있고 거의 이 무기들이 무제한적으로 비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한 이란의 비밀부대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밝혔고요. 인도양 미 잠수함 어뢰를 통해 이란의 군함도 격침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미 잠수함이 실전에서 격침을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지역에 전방위적인 공습을 개시한 상황인데요. 이란 지하 핵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한 시점이고 F-35를 통해 이란 전투기를 공중전에서 격추하는 실전 격추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F-35가 실전 공중전에서 직접적으로 군용기를 격추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한 바가 보도가 됐었고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국방부의 청사도 공습한 바가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혁명 수비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 있는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조금은 강력한 반발성 메시지도 남긴 상황입니다. 나토에 개입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란의 미사일이 나토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보도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 나토 회원국 침범을 했다는 건데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한 점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토의 방공 시스템이 이를 격추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 공군 기지를 의도적으로 노려서 공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수인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도적인 공격으로 확인이 된다면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전쟁이 중동을 넘어서 더 넓게 번질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간밤 미증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좀 협상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정적으로 국면이 진입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한 상황이니까요.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들 계속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봉쇄 이슈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 운임 비용이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과 이 중동을 잇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가 운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하루 운임 비용이 4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하루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올해 초 이 운임비를 확인해 보니 2만 8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두 달 만에 17배 폭등한 건데요.
이렇게 유조선 운임비뿐만 아니라 일반 컨테이너 운임비도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3위 해운사 CMA CGM에 따르면 중동 방향을 향하는 이 컨테이너 운임비도 폭등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분쟁 지역이니까 추가로 돈을 내라는 이 분쟁 할증료 ECS가 신규적으로 도입된 건데요. 컨테이너 한 개당 최대 4,000달러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 화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게 된 셈이죠. 보험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해상 보험사들이 5일부터 걸프 해역 전쟁 위험에 빠져 있는 이 보험들을 적용 제외하겠다, 보험을 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배를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부 선사는 인도에서 중동을 지나는 구간에 있어서 신규 화물 예약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홍해 사태 기억하시죠? 홍해 사태 때 이 우회로를 통해서 운임이 폭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호르무즈 우회를 통해서 희망봉을 경유한다면 항로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가져가셔야 할 텐데요. 국내 기업에게도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도 이중고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또 석유화학 같은 이 수출 업종에 있어서 물류비가 오른다면 원자재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제시된 상황인데 LNG 수입도도 높은 국가이죠. 한국도 이 가스비 인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이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겠다라는 SNS의 발언도 있었고요. 미국 정부가 직접 정치적으로 위험 보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점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청사진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통과하는 선박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협이 실질적으로 언제 열릴지 안정될지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CNBC의 인터뷰가 간밤 있었는데요. 이 유조선을 통과하는 지원 관련해서 곧 발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정학적 갈등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지만 관세 관련된 커멘트도 간밤에 있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CNBC 인터뷰에서 또 발언을 한 건데요. 이번 주 중으로 글로벌 관세를 15%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관세 판결이 있었죠. 대법원의 제동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관세를 추진 중이었는데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다라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122조 제한이 좀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법 122조 최대 150일, 약 5개월까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다음 장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이 조치,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는 좀 임시적인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5개월 안에 영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장기 적용 가능한 카드이고요. 무역법 301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서 장기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 CNBC 인터뷰를 통해 5개월 안에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짚고 개장 상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급락했었죠. 12% 넘게 하락하면서 5천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그렸었는데요. 장중 5,059선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5천선이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이드카가 2거래일 연속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이 시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이틀 연속 발동되면서 하락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등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들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ETF에 무려 3천억 원 넘게 순매수 흐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할 때 수익률을 2배 가져가는 상품에 자금이 쏠린 것이죠. 반대로 코스피가 하락할 때 수익률을 챙기는 코덱스 인버스에는 800억 원 넘게 순매도 흐름이 잡혔고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는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승장에서 사뒀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이 코스피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는 상품에는 매수가 쏠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과 조금은 다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현물을 팔아내면서 손실을 봤는데 레버리지를 갈아타는 흐름으로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포착이 됐고 또 여기에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며 버티는 경향도 포착됐다며 아무래도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짙은 만큼 개인들의 이 복잡한 심리를 분석하는 기사도 여러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현재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개인과 조금은 다른 방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의 기관과 외국인들 각각 3천억 원, 164억 원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때 2배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상품에는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관,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이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상품에는 2천억 원, 3천억 원 넘게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레버러지 없는 이 보수적 접근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잔금이 2조 4천억 원 넘게 집계됐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방송에서 공매도 잔금이 1조 9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공매도 잔금 5천억 원 넘게 불어난 건데요. 이렇게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간밤에는 좀 잠잠해졌지만 어제까지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계속 급등한다면 환차손의 우려 속에서 셀코리아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경계하셔야겠고요. 증권사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1개월 내 진정될 수 있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반등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고요. LS증권은 지금 확전하느냐 종료하느냐 이 속도가 관건이고 4거래일 연속 확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며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K뱅크가 3번의 도전 끝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실패를 했고요. 2024년에는 이 수요 예측에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에 3번째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가를 확연히 낮추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기존의 공모가 9,500원에서 1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300원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134대 1이었고요. 증거금도 10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예상 시가총액 약 3조 원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와 비교해서 PBR이 1.38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고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K뱅크 기존에는 이 자본력에 있어서 약했습니다. 이 약점을 자본력이 부족하다 이 점이었는데 이 점을 극복했다는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2019년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없이 전면 중단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요. 상장으로 자본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20% 이상으로 올려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신규 대출 여력도 10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늘릴 것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주식, 채권, 가상자산, 금까지 확장이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신사업이 투자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났는데 개장 전 살펴볼 만한 이슈들 챙겨봤습니다. 개장 사고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프리장에서부터 강했는데 오전장 굉장히 강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이 시각 코스피 11% 급등 나오면서 5,695선 지나가면서 어제 하락폭 일부 만회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대 급등세 시현하면서 1,0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3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집이 잡혔었는데 이 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이고 있는 외국인, 개인들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원 팔자세, 기관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9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2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262억 원 소폭 덜어내는 채 시장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 크게 올랐었죠.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마이크론도 6% 급등세 나온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3%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96만 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100만 원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8%대 급등세,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된 흐름 보이면서 13% 상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3%대 비교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9%대 상승 불킨 채 거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와 엘테오젠 에코프로 BM 지금 14%, 7%, 11%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청당 제약까지 이 시각 지금 급등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10%대까지 상승 보여주면서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알아볼 시간이죠. 신예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살펴보는 시간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어제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 이상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의 폭락장 연출했었는데요. 그동안 조정 없이 쭉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동발 패닉에 더불어서 더 강하게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 그대로 만회하면서 11% 넘는 상승폭 키워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현재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세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넘쳐나는 우리 증시 속에서 과연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트렌드 섹터 준비해봤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흐름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단연 중동 리스크 관련 업종들 살펴보셔야겠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이 전쟁 발발 후에 시총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방산주만 강세를 보이면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밈이 돌기도 했습니다. 전쟁터로 묘사된 배경에 자동차를 탄 김승현 회장이 문을 열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라고 외치는 AI 생성 이미지인데요. 이런 밈이 돈지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3일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모두 상한가 달성했을 정도로 불기둥 세웠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상승분 반납한 모습 보였습니다. 해운주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 3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소식에 해상 운임이 급등할 거란 기대감이 나왔죠. 그러면서 HMM과 펜오션 모두 17%가량 주가 급등했는데 어제는 15%가량 낙폭 키워낸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꼽히는 정유주 또한 강세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지난 3일에 상한가 기록했던 S오일은 오후까지도 계속 빨간불 켜냈는데 오후 2시경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13%가량 하락폭 키워냈습니다. 다만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 달성하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냈습니다. 흥구석유는 대구 경북 지역에, 중앙에너비스는 수도권 지역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유류 도매 업체인데요. 기름값에 의존하는 일반 정유사와는 다르게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이런 도소매업 특성상 수혜를 받은 걸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인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다른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러면서 반사 수혜를 본 종목을 오래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팔아내서 차익 실현을 내려는 심리가 강해진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K 방산의 무기 체계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한국의 중거리 유도 무기죠, 이 천공2가 실전에 투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요격률이 9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 교전 상황에서 실제로 투입된 게 처음인 만큼 앞으로 중동 방산업계에서 우리 무기에 대한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늘려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다시 강세로 시작하면서 장 시작한 이후에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금입니다. 보통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쏠리는 건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었죠. 그래서 최근 약세였던 금값이 최근 3일에는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어제는 다시 돌아섰는데요. 지난 1월 13일이죠. 케빈 호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금이 대폭락을 겪은 이후에 안전자산의 지위가 약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귀금속은 위험 회피 재료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달러의 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이란발 지정학적 불안보다는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무게를 두면서 금 가격이 불리해진 겁니다. 유가 급등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와 금은 원래는 안전지대로 기능해야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위상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 사람들은 현재 달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유동성에 대비하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과 또 연료 비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 이는 곧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7월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연기되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지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금 대신 현금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지금 그 현금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죠.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두 가지 섹터, 반도체 소부장과 배터리 가져왔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부장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당연히 고도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HBM의 발전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이 소부장 기업들이 해결해주면서 반도체 시장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 종목 해결사죠. 바로 판미 반도체입니다. 이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 시장의 70%를 차지한 기업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렇게 TC본더 장비 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40%가 넘는 영업이익률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8조 원대이던 시가총액이요. 올 초에는 19조 4,436억 원으로 131%나 증가한 건데요. 국내 소부장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 10조 원을 넘어서 벌써 2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오늘은 1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IPS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3세대 HBM보다 메모리 대역폭이 2.7배나 높아진 HBM4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익 IPS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HBM4 웨이퍼에 얇은 방막을 씌우는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 이 원익 IPS는요. 1년 만에 시총 1조 원대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율을 올리는 데 특화된 기업들의 몸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HBM 생태계에서 수율 상승은 곧 원가 절감으로 통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PSP가 있는데 이들 시총 각각 4조 원, 3조 원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11%대, 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밀렸고 이에 영향을 받은 소부장 종목들도 모두 파란불 켜내긴 했습니다만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증시가 회복된다면 소부장 종목들 가파르게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섹터는 바로 K 배터리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인터배터리 2026에 나란히 참가해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과 신시장 전략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로보틱스, 드론,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공통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배터리 업계는 최근 보릿고개를 마주했었습니다. 일시적일 걸로 예상됐던 전기차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반동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 3사의 합산 영업 손실이 1조 3천억 원을 넘겼을 정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다각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리튬 망간리치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장착된 로봇과 드럼 완성품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 SDI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SK온은 ESS용 배터리 제품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기회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트렌드 섹터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빠른 증시 회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정리해보는 시간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가 전해지는 동안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발동이 됐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고요.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대 상승, 5,6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563% 상승하면서 1,082선, 1,000선을 회복했다는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볼까요?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은 유가증권 시장 지금 개인의 매집이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이 시각 4천억 원 넘게, 외국인도 4,123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이 시각 7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9억 원, 기관도 1,264억 원 물량 던지는 반면 외국인은 그래도 1,247억 원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 시각 반도체 여전히 강합니다. 각각 13%, SK하이닉스는 15%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이미 프리장에서부터 10% 급등세 나왔었는데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기아차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호실적과 함께 이 시각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20% 가깝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31만 원 선 지나가고요. K뱅크 오늘 상장했었죠. 이 시각 13% 급등하면서 9,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정유주 아무래도 이 유가가 좀 안정 국면을 진입하다 보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S오일은 3%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방산주 쪽에서도 시세 흐름 괜찮습니다. 14%, 1% 급등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이 시각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에서는 이 시각 흥국석유, S오일과 마찬가지로 10%대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2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기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시세 흐름 괜찮습니다. 거의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도 지금 시세 괜찮다는 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오전장 이슈 그리고 오전장 상황 대응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장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